녹화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강의에서는요, 딥러닝에서 가장 필요한 파이썬 코딩 지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지수입니다. 우선 제일 필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이미지 파일들을 딥러닝 모델에 그 싱글 샷 디텍션이라고 하는 SSD나 MESC RCNN, YOLO 이러한 딥러닝 모델에 이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어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저쪽으로 갔네요. 네, 트레이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파일을 우선 준비하는 거가 필요한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선 그 이미지 파일을 디렉토리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을 불러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불러온 파일의 익스텐션, 그러니까 png나 jpeg, jpg로 되어 있는지를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딥러닝 모델에서는 이 이미지 파일의 익스텐션이 png나 jpeg, jpg로 된 것만 처리가 되죠. 그래서 만일에 다른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거나 다른 이미지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것은 딥러닝 모델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파일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validation,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불러온 파일들을 보통 오픈CV, CV2, 오픈CV라고 하는 거로 처리를 하고, 물론 이제 필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맵플롯도 할 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필로우라고 하는 필 혹은 오픈CV의 CV2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이 파일들을 이제 리사이징 하는 거가 있어요. 파일의 크기를, 이미지 파일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일단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디스플레잉을 합니다.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이제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 처리를, 위에서 이거 처리했으면 그거를 특정 디렉토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 우리가 사용할 SSD나 MESC RCNN이나 YOLO나 혹은 뭐 모바일 SSD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 모델이 뭐 수백 개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미지 파일이 어디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프리퍼레이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패키지가 뭐냐 하면 우리 여러분들 import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OS의 그 path라고 하는 펑션 이걸 사용하거나 혹은 OS를 사용하지 말고 요사이는 pathlib, path library죠. 이게 아마 그 3.4, 3.5, 파이썬 3.4, 3.5부터 이걸 한 것 같은데 그 전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pathlib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많은 디벨로퍼들이 이 pathlib가 path library가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 Language의 특성을 잘 따랐다. 그래서 이걸 pathlib을 사용하기 바란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class 그리고 거기 attribute, function 이런 method죠. 펑션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클래스의 attribute하고 method를 잘 써서 이제 그 방식대로 만드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일단 OS를 쓰면 현재 디렉터리를 갖고 오자고 할 때는 os.get cwd 이런 걸 쓰는데 패스에서는 get은 없고 그냥 cwd 이렇게 쓰고 있고 메소드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두 개 디렉터리가 합쳐야 될 경우에 우리가 os.path.join이라고 하는데 path에서는 디렉터리 넘버1에 슬래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합칠 두 번째 디렉터리를 써놓으면 이게 os.path.join처럼 두 개 디렉토리가 합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까 검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validation 하는데 파일의 extension 그 끝에 있는 그 점 뒤에 있는 그 연장 이름이 PNG냐 JPEG냐 JPG냐 하는 걸 갖다 검증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os.path.splitext 이런 식으로 하는데 OSPath에서는 이제 이 패키지에서는 path.name 카마하고 path.suffix 이렇게 두 개 하면 우리가 두 개로 이제 그 이름하고 익스텐션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예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얘기를 하면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예제를 봐야 되죠. 그렇죠? 예제를 보면서 우리가 요게 차이점이 뭔가 하는 걸 갖다가 공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걸로 익숙해졌으면 뭐 굿해요. 이 노란 칠로 된 path library, path lib을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만일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새로 배운다고 하면 많은 그 디벨로퍼들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path lib을 사용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문법을 이 앞에 있는 os.path 이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존에 쓴 프로그램을 들은 이것들을 갖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자, 퀴즈. 이건 뭐 퀴즈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하고, 예. 저희가 이제 좀 한번 프로그래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걸 사용하라고 있고, 이건 뭐 무료이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라고 하는 디렉터리를 내가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 올 텐데 패스원 파일하고 그냥 만들까요? 쉽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OS를 우선 임포트하고 또 pathlib 임포트가 아니죠. from pathlib에서 import PHGDK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걸 써서 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 두 번째 써서 하는 방법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예. 자, 우리가 OS 쓰는 방법을 해서하고, 우선 OS에서, 네. 첫 번째, 지금 현재 디렉터리를 한번 갖고 와봐라 하는 거는 os.chg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뭐 이거 해서 보면 많은 사람이 이건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르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세이브해서 돌려보기로 할까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지금 애플 컴퓨터 맥을 쓰고 있고 가상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프로그래밍 코딩 하면서 제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 라이브러리의 그 디펜던시 간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제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놔야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고, 물론 가상 환경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거를 잘 만들 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이 있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이 비주얼 코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파일의 카피 패스를 해서 어디 패스 그쪽으로 우리가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cd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pw 치우면 이제 현재 디렉터리가 나오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프로그램을 돌리면 사실 요거하고 똑같이 그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그래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현재 디렉터리를 요 pw 쓴 게 아니라 터미널에서 요 명령 뭐 get cw를 써서 우리가 해놨어요. 아웃풋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pathlib을 사용을 해서 한번 해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c
패스라고 C1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P이기 때문에 P라고 할까? 예, 그럼 여러분들이 variable name 아무거나 만들어도 되고 여기에 이제 그냥 CWD 예, 이렇게 해서 하면은 요거는 예, 또 우리 똑같이 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 두 개 값이 뭐 정확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아웃풋은 여기서 나온 것이고 두 번째 아웃풋은 여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걸 확인하려면 우리가 여기다 좀 fstring을 써서 그죠? 좀 다르게 하기로 하죠. 좀 구분을 해봐야겠습니다. 그죠? 네. Story from the OS path is 이렇게 놓고 여기는 이제 이 F string 쓰는 부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도 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돌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current directory from OS path is 요거고 그 첫 번째 요거에서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여기 더 뭐 글자 몇 자 조금 더 작은 게 있다, 적게 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더 그 진행하기 전에 사실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좋은 습관을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코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 IDE 이런 에디터에서 막 타이핑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코딩을 통해서 어떤 아웃풋을 내려고 하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뭐 허겁지겁 무조건 달려드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우선 목적이 뭐죠? 파일 네임 이름하고 확장자 익스텐션을 분리하고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리하는 것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이제 검증하는 거는 또 다른 세션을 통해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 우리 path1.py 있던 거 다 지워버리고 뭐 훈련 연습 한번 했으니까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이름하고 확장자를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면 우선 파일이 있는 요 해시 사인이라고 그러죠. 파운드 사인 혹은 해시 사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코드에 나오는 문장은 집행이 되지 않는 그냥 카멘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죠. 설명들을. 그래서 여기 우선 이미지 그죠. 한글로 해야 되겠죠. 이미지 파일 이름과 경로를 파악해야 되죠. 그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디렉토리 경로라고 할까요? 경로와 위의 경로를 우리가 합할 것.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 경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미지 파일의 이름과 분리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지금 제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거고 요건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죠. 이미지는 어디 갔냐면 어디 이미지로 하려고 하냐면 여기 우리 샌박스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상위 디렉토리에
그 밑에 이제 데이터 세트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애니멀즈라는 게 있고, 그 밑에 이미지스가 있고, 그 밑에 판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일부러 이렇게 좀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쉬운 거는 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요 panda underline 0002.jpg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불러내서 요 확장자 jpg라는 거를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뭐 첫 번째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딥 러닝 모델에 들어가는 이미지 파일은 그러니까 딥 러닝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집어넣는 이미지 파일의 확장자는 jpg, jpeg 혹은 png 이 세 가지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다른 것이 되는 다른 확장자가 되는 딥러닝 모델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래서 요 파일, 요런 그림, 판다에 요런 그림이 있는 거죠. 여기에 JPG만 추출하는 걸 우리가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이 명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냥 C 패스라고 할까요? 아니, P 패스라고 하겠습니다. 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 돼 있죠? 여기. 데이터셋스의 animals. 요거 그대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리고, images의, 판다. 판다. 넷. jpg. 요게 파일이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있는 디렉터리부터 시작이 된 거고, 여기에는 지금 이 전체 파일, 전체 경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전체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보면, 우리 프로그램은 여기 샌드박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 상위 것까지, 상위 디렉터리까지 알아보려고 하면 pw 치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디렉터리가 되겠습니다. 이 샌드박스 위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 지금 현재 위치는 요 상위 디렉터리 밑에 있는 샌드박스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여기 샌드박스에. 예. 그래서 저걸 우리가 집어넣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 이미지 패스로 좀 바꿉시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CP 패스는 현재 패스로 쓰기로 패스로 쓸 겁니다. 지금부터는 요전 설명할 때는 우리가 os.pass와 패스리브의 차이점을 알리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여기서는 이야기를 했었죠. 요 라이브러리가 패키지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안 쓰겠습니다. 그냥 커멘트로 처리해 버리겠어요. 그래서 현재 여기 이제 현재 경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두 개의 경로를 합쳐야 되죠. 합치는 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OS 같은 거에 os.pass.join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그냥 이미지 패스라는 변수를 또 쓰기로 하겠어요. 그냥. 예. 그래서 슬래시하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 패스에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걸 갖다 붙이려면 이렇게 하고 p패스하고 슬래시하고 이미지 패스라면 이제 완전히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은 뭐냐면,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씩 만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썬에 path1.py 하면 우리 요걸 프린트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아까 우리가 여기 터미널에서 pwd라는 걸 썼을 때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current 디렉토리가 여기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current directory에 이미지 패스를 붙였는데 이게 잘 붙여졌는지 한번 보죠.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concatenation이라고 해요. 합치는 거를.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또 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요거하고 current path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걸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뭐야? 이게 여기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예, 이건 여기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짓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해서 사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현재 경로를 파악하는 게 빠졌었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돼가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가면서 여기 하나 빠졌네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되겠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코딩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일종의 이런 걸 갖다가 뭐 이건 수도 코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메모를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우리 요것만 JPG만 분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패스에서는 그게 아주 쉽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요거 파일 이름부터 우리가 분리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1 name이라고 할까요? 예, 해놓고 이미지 패스에 좀 stem이라고 하는 attribute를 쓰면 이게 보죠.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이름만 분리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면 이렇게 이름만 분리가 됐죠. 그죠? 그리고 아까는 뭐야 또? ext 이미지 패스에 suffix라는 걸 하면 print f ext 하면 이거는 이렇게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JPG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렇게 좋은 습관은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목적부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대략적으로 가능하면 자세하게 적는다. 그 다음에 코딩을 한다. 그리고 코딩하면서 하나씩 내가 의도한 대로 되는지를 확인해 본다. 이러면 중간중간에 수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많이 수정을 해서 나중에까지 했는데 엉망진창이 되면 이거를 트레이스 백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죠. 메모하고 과정을 적고 그리고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는 거. 네, 이런 습관을 여러분들이 초기에 나중에 도사가 되면 이게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 초기에 훈련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사고가 개발이 됩니다. 여기까지 한 거는 우리가 하나의 파일만, 이미지 파일만 불러서 그 이미지 파일의 이름과 확장자를 분리하는 걸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딥러닝 모델에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트레이닝을 시킬 때는 이렇게 하나의 파일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여기에 우리 한 20개 정도가 있고 여기에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이 파일은 이제 GIF로 해놔서 실제로 파일 확장자가 틀린 걸로 일부러 해놨습니다. 그걸 발견해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지금은 20개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혹은 뭐 다른 곳에서 만들어 놓은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하면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죠.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모델에 우리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하는 걸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하는데 이때 들어가야 될 이미지 파일이 뭐 300개, 500개에서 때로는 10,000개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 확장자를 체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파일이 아니라 훈련시킬 수많은 파일을 뭐 수백 개에서 수만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판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우리가 불러들여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선 요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하냐? 이 판다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일단 이미지 패스를 요 디렉토리로 정하겠습니다. 여기에 슬래시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전에 모든 파일을 불러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이미지 파일을 불러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pathlive의 path라는 그 클래스가 되겠죠. 거기에 굉장히 좋은 그 메소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이미지 패스라고 했죠. 여기에 글로브 해서 예, 맞습니다. 이 이미지 패스라는 건 지금 요 패스 리브의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요 글로브는 이 패스 안에 있는 메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OS에 있는 글로브가 아니고 요거는 패스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요것을 쓰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이미지스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불러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게 이미지가 어떤 건지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사실 이미지 이렇게 프린트 해봐야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죠. 사실은. 근데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프린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파일을 한번 집행을 해볼까요? 사실 이렇게 비주얼 코드에서도 이 안에서 이제 터미널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 터미널을 오픈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이썬에 우리 패스죠. 패스1에 y 하면 여기는 우리가 이제 테스트로 제대로 됐냐 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한 거고, 자, 우리가 지금 새로 프린트한 거는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프린트 이미지가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미지라는 거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제너레이터라는 걸로 돼 있고, 제너레이터라는 거는 일종의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완전히 마른 소리 아니지만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이미지스 안에 이제 그 파일들을 저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불러드리려면 우리가 루프를 걸어서 이제 불러드려야 돼요. 자, 그럼 그걸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하나씩 하는 이 방식이 아니고 for 루프를 걸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r의 이미지는 in images, 여기서 부른 거죠. 여기 이미지를 우리가 불러서 프린트를 하는데 f 스트링을 쓰기로 하죠. 어떻게 할까요? image files from images 할까요? 그냥 그래놓고 이미지의 stem 한 칸 띄고 이미지 suffix 우리 여기서 했던 거 있죠? 요걸 그대로 쓰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써먹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가 파일 이름들이 나오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돼 있죠. So images from files from image 해갖고 판다 이미지의 이름이죠.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요게 나와 있는 거하고 판다 순서는 막 뒤바뀌었죠. 판다2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 보여주는 건 이거죠. 여기에 확장자는 JPG다.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확장자 나온 거를 이게 맞지 않는 거, 여기 그러니까 GIFF라고 있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그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요 다음 강의에서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이 강의에서 OS path하고 pathlib 차이를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디렉토리 하는 거, 익스텐션 확장자하고 분리하는 거, 모든 이미지 파일을 불러서 익스텐션 프린트하는 거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퀴즈로 한번 여러분의 현재 디렉토리 프린트 그리고 이렇게 추가해 프린트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코딩에 관한 좋은 습관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어떤 목표가 우리가 뭔지, 오브젝티브하고 골이 뭔지 하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목적을 하기 위해서 진행해야 할 프로세스를 단계적으로 가능하면 상세히 우리가 커멘트를 달아서 이렇게 디파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할 때는 그 명령만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아웃풋을 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라는 그런 명령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올바로 되고 있는지를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고 또 복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